이번 시간에는 역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합성함수를 배우셨죠? 합성함수를 설명하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일반적인 사회현상이나 자연현상 같은 경우에는 그 규칙을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그것이 무슨 식으로 나타난다? 함수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양한 우리가 사건들이 결합이 될 때, 근데 전혀 관계없는 것들을 우리가 결합시킬 수는 없고요. 서로 관계가 되는 것을 결합을 시켜서 그 결과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합성함수의 결론이었다고 하면, 오늘 역함수는 왜 배우냐면 우리가 어떻게 들어요? 원인과 결과, 즉 입력이 있으면 출력이 있는 관계를 제가 함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뒤바뀌었을 때 그런 관계들, 그리고 그 상태는 잘 모르겠는데 역추적을 했을 때 그 현상에 대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이 역함수가 필요한 겁니다. 이 역함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의 목표는 뭐냐면 역함수의 의미를 이해하고요. 주어진 함수 역함수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됩니다. 자, 역함수란 무엇일까? 자, 역하면요, 우리가 뭐다? 우리가 역지사지란 말씀 아시죠? 역지사지는 뭐냐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바꾼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뭘 바꿀까요? 자, 그래서 개념 열기에 보시면 함수 FGH가 있는데요. 이 FGH가 전부 다 함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거꾸로, 자, 반대로 우리가 대응을 시키는 것이 바로 뭐냐? 역함수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럼 F 한번 보겠습니다. 자, F 일단 함수 맞습니다. 자, 근데 역함수, 자, 거꾸로 대응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즉, 화살표가 여기서 나간다 보시면 됩니다. Y에서. 자, 함수 됩니까?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요 2가 우리가 대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거꾸로 구했을 때 함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G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G는 어떻게 되죠? 이거 함수 맞거든요. 자, 근데 요거는 또 함수가 거꾸로 대응시키면 함수가 안 돼요. 이유는, 자, 우리가 Y는 한 곳에 받아도 되는데요. 거꾸로 나갈 때는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하나는 하나에 연결돼야 되거든요. 여기서 2가 두 개 대응되기 때문에 이것도 거꾸로 우리가 대응시키면 함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H 한번 볼까요? 자, H는, 자, 이 자체도 함수입니다. 맞습니까? 자, 근데 거꾸로 대응시켜도 1은 3으로, 2는 2로, 3은 1로 대응되고 있죠. 이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거꾸로 해도 뭐가 된다? 함수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역함수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X와 Y를 바꿔주는데 이 바꾼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대응은 다 시킬 수 있습니다만 우리 함수 처음에 배우셨어요. 무조건 대응이 함수가 되는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함수라는 용어를 쓰려고 하면 그 함수가 되는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 F에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였냐면, 자, 앞에서 H가 우리가 역함수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요, 무슨 대응 때문에 그렇다? 1대1 대응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F만 해도 무슨 함수입니까? 1대1 함수거든요. 자, 1대1 함수긴 한데 뭐가 대응이 안 된다? 2가 거꾸로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1대1 함수로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1대1 대응을 우리가 배웠을 때 제가 함수 그리고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가 뭐가 되면 1대1 대응이 되면, 자, 무슨 함수를 가진다? 바로 역함수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역함수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우리가 대응시키는 것을 바로 역함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되는 함수를 F라고 하면 역함수는 뭐로 나타내냐면 이렇게 F의 -1을 우리가 위에 첨자로 적어주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요거는 그럼 어떻게 읽냐면요. 자, 이렇게 읽습니다. 자, 요거 F 역함수는 F 뭐다? 그래서 인버스라고 우리가 읽어주거든요. 그래서 읽을 때는 F 인버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적을 때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냥 읽을 때 뭐라고 하셔도 되냐면 F의 역함수다 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대응시킵니다. 바로 Y에서 어디로 대응시킨다? 자, X로 대응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정의역이 공역이 되고 공역이 뭐가 된다? 바로 정의역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가 X는 그러면 F에서 뭐에 대응된다고 하면, Y에 대응된다고 하면, 거꾸로, 자, Y는요, 뭐에 의해서, 바로 역함수에 의해서 뭐에 대응된다? X에 우리가 대응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왜냐하면 이걸 정의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도 상당히 많이 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역함수라고 하는 게 무엇이라고요? 그죠? 정의역과 공역을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근데 바꾼다고 해서 무조건 함수가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처음부터 역함수가 되려고 하면 무슨 대응이 돼야 된다?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참고 보시면 F가 1대1 대응이면 당연히 역함수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역함수가 존재하려고 하면 또 무슨 대응이 될 수밖에 없다? 1대1 대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게 살펴볼게요. 자, 그럼 살펴보면 F는 뭡니까? 1대1 대응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가 존재한다? 역함수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보시면 이렇게 돼요. 자, 1은 그러면 함수 F에서 어디 대응된다? 4에 대응되죠? 그럼 이 거꾸로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꾸로 오는 게 바로 역함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역함수에 의해서 뭐는, 그쵸? 바로 4는 어디에 대응된다? 바로 1에 대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바뀌어요. 그래서 fx는요, 이 괄호 안에 있는 값이 무슨 값이다? x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역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 괄호 안에 있는 값이 무슨 값이다? y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F3 한번 볼게요. 그럼 F3은 자, 어디에 대응되냐? 5에 대응되고 있습니다. 그럼 5는 어떻게 되겠어요? 5는 뭐에서, 그죠? 역함수에서 뭐에 대응된다? 3에 대응된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슨 값? X가, 여기는 무슨 값? Y가.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뭐가 되냐면, 자, 3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잘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 1번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의 함수 F가 X에서 Y로에 대한 역함수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겁니다. 자, 볼까요? 자, F. 자, 무슨 대응? 1대1 대응. 자, 그러면 무슨 함수를 가진다? 역함수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F 인버스 1을 물었네요. 자, 그럼 이건 뭐냐면 1의 역함수의 값을 물어본 문제예요. 자, 그러면 포인트는 뭐냐면, 자, 여기는 1은 자, X 값일까요? Y 값일까요? 예, 저기 있는 값은 바로 뭐가 되냐면, Y 값이 됩니다. 그러면 Y가 1일 때죠. 자, 그러면 그 거꾸로 대응되는 값은 얼마다? 3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확인해 볼게요. 자, 3은 어디에 대응된다? 1에 대응되죠. 그럼 당연히 뭐가 되냐면 여기는 1은 역함수에서 뭐에 대응된다? 3에 대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되냐면 1번의 답은 얼마다? 3입니다. 그래서 함수에서는 fx에서는 괄호 안에 있는 것이 x가, 자, 인버스에서는 무슨 값? y 값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자, f 인버스 a가 4를 만족하는 상수 a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두 가지로 풀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벤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a는 무슨 값? x 값일까요? y 값일까요? 그쵸, 여기 있는 값은 무슨 값이냐면 바로 y 값이 됩니다. 근데 y 값이 뭔지 모르겠어. 자, 1, 2, 3, 4 중에서 자, 포인트입니다. 자, 4는 뭐가 될까요? 그쵸, 요거는 무슨 값이 되냐면 바로 x 값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4하고 대응된 값은 얼마다? 2지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풀 수가 있냐면 2다 라고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어떻게 풀 수가 있냐면 살짝 우리가 대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왜냐면 여기서는 이 값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함수에 대해서 그 주어진 정의역, 역함수의 정의역에 있는 문서를 모르기 때문에 거꾸로 정의를 이용해서 바꿔보겠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자, 그럼 A는 역함수에서 4로 대응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4는 어떻게 되겠어요? 뭐에 의해서? 그렇죠? 함수 F에 의해서 어디에 대응된다? 바로 A에 대응된다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찾았던 무슨 값? 그렇죠? 바로 X 값이 4일 됩니다. 그래서 4가 대응되는 값은 얼마다? 2가 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얼마가 된다고 볼 수가 있냐면 2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 1번을 푸는 요령은 뭐냐면 fx에서 괄호 안에 있는 값은 무슨 값? 그렇죠? x가. 자, f 인버스에서 괄호 안에 있는 값은 무슨 값이다? y 값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역함수의 성질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역함수의 성질은 뭐가 되냐면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의죠. 자, x는 f2에서 뭐에 대응된다? y에 대응됩니다. 그러면 거꾸로, 자, y는 뭐가 되겠어요? 역함수에서 뭐에 대응된다? x에 대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그러면 이제 뭘 봐야 되냐면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무슨 함수? 네, 합성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역함수를 볼 거예요. 그래서 이 역함수를 배우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를 잘 모르겠어.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 거꾸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결과를 알게 된다고 하면 원래 있는 함수의 성질도 뭐다? 유추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함수를 막 변압을 시킬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f 인버스하고 f 인버스 f, 그 다음에 두 번째 f 인버스가 되는데, 자, 이때는 뭐가 되냐면 우리가 바꿨잖아요. 그럼 무슨 법칙이다? 교환 법칙입니다. 근데 앞 시간에 배웠던 합성함수는요, 교환 법칙이 성립해왔네요.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바꿀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f하고 f 인버스의 성질은 뭐가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요 f 인버스 f.f는 뭐냐면, 자,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자, 뭐를 먼저 대응한 거죠? 예, 바로 f를 먼저 대응한 겁니다. 자, 그래서 f에 대응시키는 건 뭐다? 여기는 x가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f.f 인버스 보겠습니다. 요거는 뭐를 먼저 대응시켜야 되는 거죠? 그죠? f 인버스를 먼저 대응시킨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는 그 원소는 뭐다? 정의역은 바로 y가 되기 때문에 같은 우리가
합성 함수이긴 한데요. 모양은 다르지만 여기는 x가 대응되어 있고 여기가 y가 대응되어 있는 것은 뭐를 먼저 대응시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그러면은 f 인버스 닷 fx를 우리가 보는 부분인데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여기 있는 닷은 우리가 없애주면서 괄호로 우리가 풀어야 된다고 배우셨습니다. 자, 그러면 fx는 어떻게 되죠? 자, 우리 함수 x는 f에 의해서 뭐로 대응된다? y로 대응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리고 f 인버스 y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x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x는 바로 어디로? x로 대응시키고 있네요. 자, 어떤 함수가? f 인버스 닷 f가 x는 x로, 그러니까 자기를 자기 자신으로 대응시키네. 이거 배웠는데 지난 시간에 뭐죠? 그렇죠? 여기 있는 f 인버스 닷 f는 무슨 함수다? 항등 함수예요. 자,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밑에 한번 구해볼게요. f 닷 f 인버스. 자, 이번에 뭐를 먼저 대응시켰냐면 인버스를 먼저 대응시켰어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는 그러면은 괄호 이렇게 다시 괄호로 만들어주면, 자,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f 인버스 y가 앞에서 뭐라고요? 자, 우리가 x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fx가 되고요. 자, fx는 잘 알지만 뭐다? y입니다. 그랬더니 역시 y를 자, 어디로 대응시키고 있다? y로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뭐가요? 바로 f 닷 f 인버스입니다. 그럼 결론. 그러면 f 닷 f 인버스도 뭐가 되겠습니까? 항등함수죠. 근데 앞에서 우리 항등함수는 오직 몇 개라고 했어요? 오직 한 개입니다. 뭐다? y는 x밖에 없거든요. 그죠? 자, 그럼 결론은 그건 뭐다? 얘랑 얘는 뭐하다?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합성함수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데 여기 인버스에서만은 뭐다?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자,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자, 역함수를 가지려고 하면요. 자, 무슨 대응이 돼야 된다? 1대1 대응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y에서 뭐로? x로 대응을 시키는 그런 함수가 바로 역함수입니다.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2번. 자, 우리가 x를 y 대응시키는 게 f잖아요. 그래서 x는 f에 의해서 y 대응된다라고 하면 y는 그 뭐에 의해서, 그죠? f 인버스에 대해서 우리가 x에 대응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f 인버스 닷 f하고 f 닷 f 인버스는 무슨 함수? 항등 함수죠. 예, 그래서 그 결과가 뭐가 나온다? 자기 자신이 나오는 겁니다. 항등 함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함수에서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문제 2번 살펴볼게요. 자, 이번에는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f가 x에서 y로 대응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두 합성함수의 정의역과 공역을 빈칸에 써놓고 각 대응을 그림에 나타내는 그림을 완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f가 그럼 여기 x는 1, 2, 3으로 되어 있고요. y는 뭐다? a, b, c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럼 살펴볼게요. 자, 그럼 여기 f 인버스 닷 f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를 먼저 대응시키는 거죠? 예, 바로 f를 먼저 대응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까? 여기는 x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x가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는 뭐가 되냐면 1, 2, 3이다 라고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살펴볼게요. 그러면은 f에서, 그럼 x에서 y로 대응돼요. 그러면 y에서 다시 뭐다? x로 대응되는 게 인버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어디로 대응되냐면 x에서 x로 대응되는 그런 함수가 바로 저기가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그러면은 살펴볼게요. 1은 어디로 갔다가 C로 갔다가 다시 어디로 온다? 그죠? 1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2는요, B로 갔다가 다시 2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은 어떻게 되겠어요? 3은 A로 갔다가 다시 3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함수다? 항등함수죠. 그래서 앞에서는 식으로 본 거고요. 여기서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f 닷 f 인버스입니다. 자, 뭐를 먼저 대응시켰죠? f 인버스. 그럼 f 인버스는 정의역이 뭐가 되냐면 바로 y가 돼요. 그러면은 y는 뭐다? a, b, c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근데 f 인버스 갔다가 다시 f를 대응시켰어요. 그럼 어디로 대응되냐면 얘는 바로 y로 대응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살펴볼게요. 자, 인버스에서 a는 어디로? 3으로 갔다가 다시 어디로 간다? a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a는 a로. 자,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되죠? b는 2로 갔다가 다시 b로 대응되네요. 자, 그 다음에 a는 그죠? b는 b로 가고요. 그 다음 c는 어떻게 돼요? c는 인버스에서 1로 갔다가 다시 어디로? 우리가 c로 대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은 다른데요. 결론은 뭐가 되냐면 자기를 자기에 대응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무슨 함수가 된다? 항등 함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f는 x에서 y로 대응시키는 것이고 인버스는 뭐라고요? y에서 x로 대응시켜주는 그런 함수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역함수 한번 구하는 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앞에서는 우리가 일일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서 대응을 일일이 시켰잖아요.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함수는 무슨 범위다? 실수범위거든. 그래서 이렇게 수를 하나씩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식을 변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식 변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할까라고 하는 것을 하나 적겠습니다. 자, 뭐 하자는 소리다? 식을 변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x가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변형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함수를 나타낼 때는 약속을 했어요. 정의역의 원소는 뭘 쓴다? 항상 x를 쓰고요. 그다음 치역의 원소를 뭐라 쓴다? y로 써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함수를 바꿔서 대응했지만 습관상, 표기상 뭘 해야 되냐면 정의역은 항상 뭐다? x로 나타내야 되고 우리가 공치역은 바로 뭘로 나타내야 된다? y로 나타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공역이라 해도 관계없겠어요. 왜? 1대1 대응이 돼야지만 뭐가 된다? 바로 역함수를 가지기 때문에 1대1 대응은 치역과 공역이 뭐다? 같은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도 여기서 뭐다? 치역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fx가 1대1 대응이 되는 것을 먼저 조사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를 구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 뭐에 대해서 푼다? x에 대해서 풀어요. 자, x에 대해서 푼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건 뭐가 되냐면, 자, y를 뭐에 대해서, 그렇죠? 요거는 y에 대해서 푼 건데요. 자, y를 뭐에 관해서, 자, x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x에 대해 푼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 요거는 y에 관해서 푼 거고요. y에 대해서, 요건 x에 대해서 풀면 어떻게 돼요? 바꿔줘야 되잖아. 그래서 함수는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과인 우리가 치역에 있는 것은 어느 쪽에 적는다? 왼쪽에 적거든요. 자, 그럼 요거는 좌변이 뭐가 된다? x가 되면서 나머지 y에 대한 식이 우변에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앞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함수는 처음부터 정의역은 뭘 쓴다? x, 공역은 뭘 쓴다? 치역은 y를 쓴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x와 y를 서로 바꾼다라고 봐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바꾸는 걸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역할을 바꾼다고 봐요. 그래서 역할 바꾸기. 자, x와 y 바꿔주는 거 맞아요? 자, 그 다음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자, 우리 항상 정의역은 뭐로 쓴다? x라 써야 되고 치역은 y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바꾼다? 모양을 바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는 단계는 몇 단계? 크게 2단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정의역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뭘 할 수밖에 없다? 식 변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예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함수 y는 2x 플러스 3의 역함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1차 함수는요, 앞에서 우리가 그래프도 받고 다양하게 봤는데 무슨 함수가 맞다? 1대1 대응이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뭘 구할 수 있다? 역함수 바로 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볼게요. 자, 그럼 1단계. 자, 1단계 어떻게 할까요? 그죠? x에 대해서 풀어야 되죠? 자, 그럼 요거는 이렇게 됩니다. 2x는 y-3이 되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고? x는 뭐다? 2분의 1 y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해서 x에 대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단계는 뭐가 되냐면요. 자, 2단계는 이제 모양을 바꿔주셔야겠죠. 그래서 x와 y가 바뀌어야 돼요. 바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x는 그냥 뭘 쓴다? y를 써주고요. y는 뭘로 써야 된다? 그죠? x로 써야지만 뭐가 된다? 함수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몇 단계로 풀 수가 있냐면 우리가 2단계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답이 됩니다. 그럼 문제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은 다음 함수 역함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두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문제 다 무슨 함수다? 1차 함수 문제죠.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차 함수는 당연히 뭐다?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바로 푸셔도 돼요. 자, 1단계. 자, 우리가 1단계라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예제에 있는 것처럼 x에 대해서 푼다 이렇게 적으셔도 됩니다. 자, 결론은 x, y가 서로 바뀌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역할 바꾸기. 자, 그래서 4x하고 y 이렇게 바꿔줘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x에 대해서 푸는 겁니다. 그러면 x는 무슨 y다? 4분의 1 y가 됩니다. 자, 2단계, 자, x와 y를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양 바꾸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따라서 역함수는 뭐가 되냐? y는 무슨 x다? 4분의 1x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2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y는 3분의 1x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럼 1단계, 자, x에 대해서 푼다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편의상 그냥 1단계 이렇게 적은 거예요. 자, 그러면 3분의 1x는 자, 이항되면 y 플러스 1이 되고요. 자, 우리가 3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3y 더하기 뭐다? 3이 바로 우리가 xy가 바뀐 상태고요.
자, 2단계는 우리가 항상 정의역은 x, 공역은, 치역은 뭐다? y라고 써야 되기 때문에 모양 바꿔주셔야겠네요. 자, 따라서 y는 뭐다? 3x 더하기 3. 자, 이렇게 되면 무슨 함수가 되냐면 바로 역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함수라고 하는 것은 xy가 바뀐 상태죠, 그죠? 근데 함수에서 습관적으로 정의역은 x로 쓰고 치역은 y라고 써야 되기 때문에 원소를 자, 이렇게 두 단계로 풀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도 연습 많이 해두셔야 됩니다. 의사소통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4번입니다. 자, 문제 4번은 함수 fx가 2x 플러스 1일 때 f 인버스의 인버스가 f가 됨을 한번 설명해 보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건 뭐가 되냐면 그럼 역함수의 역함수 자체가 뭐가 된다? 자기 자신이 되는 그런 부분이죠. 자, 이거는 우리가 식으로 안 봐도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x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가 f가 되고요. 그 다음에 y에서 x로 대응되는 함수가 f 인버스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는 뭐가 되냐면 f 인버스에 대해서 다시 뭐 했다? 인버스 하래. 그러면 거꾸로 다시 대응되는 것은 뭐일 수밖에 없다? f일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원래 역함수 정의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한번 그냥 풀어보래요. 그러면 뭐 해야 되냐면 제일 처음에 y는 2x 플러스 1에 대해서 뭐 하자? 역함수 구할게요.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f 인버스 x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구하시면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해요? 앞에서 배웠습니다. 자, 2x는 y-1이 되고요. 자, x는 뭐가 된다? 그죠? 2분의 1 y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인버스는 뭐가 되냐면 y는 무슨 x다?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인버스에 대해서 다시 인버스 하래. 자, 그럼 요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1단계, 자,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2분의 1x는 뭐다? y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x는 2를 곱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y 더하기 얼마다? 1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2단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결론은 뭐다? y는 자, xy 바꿔야겠죠? 자,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자, 뭐다? 원래 fx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합성함수하고 개념하고 똑같은데 우리가 두 번을 시행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f하고 역함수를 합성하면 어떻게 돼? f하고 인버스하고 합성을 하면 항등함수가 나왔죠. 근데 여기서는 역함수를 두 번 우리가 합성을 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f가 나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로 역함수의 성질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단원 집합과 함수의 모든 개념 설명은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집합하고 함수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래서 중학교 때도 함수를 배웠지만 그때는 집합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어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집합을 배웠기 때문에 함수에서도 집합에 관련된 용어를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함수는 무조건 대응이 함수가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함수가 될 조건, 그리고 함수식, 함수값, 그래프 순으로 기억을 잘 하시면 되겠고요. 다양한 함수도 배우셨고요. 합성함수, 역함수 개념도 배우셨습니다.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자연 현상이나 사회 현상을 함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배우셨죠. 그만큼 이 함수가 수학에서 일반 생활에서 가장 적용이 많이 되는 분야입니다. 집합과 연결해서 함수도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